프렌젤을 하는데도 수심 10m에서 계속 막힌다면 문제는 이퀄라이징이 아니라 프렌젤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살바에서 프렌젤로 넘어오신 분 중에 수심 10에서 15m 사이만 가면 계속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꺽꺽. 분명히 프렌젤은 되는데 왜 안 되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 이 문제는 잘못된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디프 프리다이빙에서 교육 중인 DH님도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이다 레벨 3를 배우다가 이퀄라이징 문제로 다시 교육을 받으러 오셨고 계속 수심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막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교정한 뒤 DH님은 처음으로 수심 21m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프렌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렌젤은 혀로만 압력을 만드는 기술이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프렌젤은 혀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혀만 움직인다고 프렌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혀가 밀어낼 공기가 입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안에 공기가 없는데 혀만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수심 10m에서 나오는 꺽꺽입니다. 분명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밀어낼 공기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 세게 해야 하나? 더 많이 해야 하나? 혀를 더 밀어야 하나? 아닙니다. 진짜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힘이 아니라 입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지입니다. 프렌젤을 이해하려면 먼저 N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또는 N, 코끝을 살짝 잡고 이렇게 소리 내면 입 안쪽으로 공기가 살짝 차는 느낌이 납니다. 이걸 N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렌젤은 이 N차지로 만들어진 소량의 공기를 혀의 움직임으로 밀어 올려 이퀄라이징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렌젤은 혀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입안에 소량의 공기를 혀로 밀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 밖에서 연습을 할 때는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러 N 소리를 내보지만 실제 물속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DH님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짧게 연습한 뒤 다시 프리머전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존에는 10m 부근에서 계속 막혔지만 이번에는 16m까지 안정적으로 프렌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체중호흡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체중호흡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들이마셔야 오래 참을 수 있다. 근데 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물속에서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을 많이 들이마시면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기도 전에 몸이 긴장합니다. 가슴이 빵빵해지고 목과 어깨가 굳고 몸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그 상태로 내려가면 프렌젤도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함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다 레벨 2 이론에서도 우리의 몸의 산소 포화도는 일반적으로 이미 96에서 99% 정도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컵에 물이 이미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칩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는데 억지로 더 들이마시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편안함이 깨집니다. 체중호흡은 많이 들이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몰찬호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잠들기 직전처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체중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거나 목이 굳거나 몸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과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덜 들이마신 것 같아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마셔도 괜찮나? 내려가다가 숨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편안한 범위 안에서 들이마셨을 때 몸은 더 안정되고 힘이 덜 들어가고 프렌젤도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DH님도 이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프렌젤은 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안의 작은 공기를 이용한다는 것. 두 번째, 체중호흡은 많이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편안함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 그 결과 처음으로 딥스테이션 딥탱크 안으로 들어가 수심 21m까지 내려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프렌즈를 하는데 수심 10에서 15m 사이에 계속 막히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혀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입안의 공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체중 호흡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시작 전부터 몸이 불편한 상태는 아닌가?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고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는 사람일수록 힘을 빼고 더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건 참고 버티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심이 막힐 때 대부분의 사람은 더 세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더 세게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가장 기본부터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프렌젤도, 체중호흡도, 프리다이빙도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디프 프리다이빙은 그 과정을 하나씩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프렌젤은 되는데 10m에서 막힌다면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입안에 공기가 있는지, 그리고 체중호흡이 편안한지. 이 두 가지만 바꿔도 당신의 수심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